예, 이번엔 중국 소비역인데요. 우리가 기다리던 중국의 명절 효과가 좀 나타나는 듯 오늘 뭐 화장품을 필두로 해서 중국 소비주들이 강했는데요. 네네. 연속성을 좀 띨까요? 네,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몸소 좀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녀 봤는데 생각보다 지역이라고 하면 네. 일단 서울 지역이랑 네. 이제 공항 쪽을 제가 최근에 좀 상당히 많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공항도 기업 탐방 다녀오셨어요? 네, 눈으로 네.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공항은 3번 네. 정도 다녀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성수, 신사, 네. 고속터미널, 뭐 명동, 그다음에 뭐 여의도 더현대 뭐 이런 데들 막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일단 결론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들이 중국인과 일본인 모두 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근데 물론 뭐 제가 간 날에 뭐 특정한 시간에 뭐 많았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 평소랑 봤을 때는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 쪽 관련된 그 노선 쪽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아마 탑 티어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위가 예약 이런 편성 수나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에서의 여행객 데이터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원래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자국 내에서의 여행이 훨씬 더 활발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작년 대비했을 때 해외에 대한 여행객 숫자가 20배 이상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기대감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본은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나라를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노선 자체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오염수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인바운드 쪽에 대한 기대감은 좀 키워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진핑 주석 방한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원래 코로나 전에 오려고 했어요. 근데 네네네. 이제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쫄아가지고 않았거든요. 주석이. 네. 근데 이번에 보면 또 성사 가능성이 있는데 네네네. 성사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뭐 모르는 거지만 그쵸. 이 성사가 되고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중국 관련주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나요? 일단은 저는 중국 소비주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게임, 엔터, 콘텐츠 이런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관계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텐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 사드 이후에 중국 판호 같은 경우도 정말 오랜 기간 많이 막혀 있다가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조금 풀어주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비하면 정말 월등히 그 수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막혀 있는 쪽을 좀 뚫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이제 게임이나 엔터 콘텐츠 쪽이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관계가 그만큼 개선이 되면 여행객에 대한 수요도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계속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인바운드 중심으로 보시는 것도 충분히 유효하다. 대신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섹터 같은 경우는 아마 방한 이슈가 잡히면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기대감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누리시고 정말 정책적인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단기적인 흐름으로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단기 이슈 모멘텀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바운드 쪽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화장품은 명확하게 나눠서 보셔야 돼요. 화장품은 지금 가는 거는 수출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중국 수요 때문이 중국 아니다. 수요 때문에 간다라고 보기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바운드 쪽으로 주력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카지노, 면세 그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미용 시술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 화장품은 단연 ODM이라든지 그러니까 미국, 유럽, 일본 지역에서 수출이 정말 잘 되는 기업들이 1분기, 2분기 최대 실적 찍어주고 거기에 따른 산업성이 나와서 화장품이 같이 움직이는 거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와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이 연휴 기간 동안에 한국에 많이 와주면 좋겠고 그거는 긍정적인 영향이지만 사실 더 큰 흐름은 중국의 소비가 좀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살아나고 네네네.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그런 가능성은 보이기도 합니다. 중국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중국의 데이터 자체가 물론 이제 신뢰도 부분은 이제 뒤로 놓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8월 달에 나왔던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작년 동월 대비 4.6%, 4.5%씩 상승이 나왔거든요. 일단 데이터 자체는 상당히 좀 개선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성장률 5%를 맞추려고 상당히 노력을 진행을 할 건데 관련된 이제 데이터 정부의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부동산 쪽에서 좀 강력한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이제 부채 비중 중에 70%가 부동산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정책 같은 경우도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지 증시 부양 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준율도 인하하면서 이제 현금 유동성도 상당히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소비력은 좀 크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부동산이랑은 또 중국의 큰 손들과 연관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마카오 쪽을 보시더라도 이제 중국 쪽에서 부동산의 경기가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 마카오에서 중국 VIP에 대한 비중 자체가 그렇게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그런 현금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풀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이 되고 좋아지는지를 조금 더 포커스로 잡으시면서 나머지 데이터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소비주 흐름이 좋은데요. 그러면 중국 소비주 가운데서 괜찮을 섹터 또 관심 종목 마무리할까요? 네, 일단은 인바운드 쪽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전에도 소개드렸던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면세 관련된 종목이고요. 일단은 이미 19년도 실적을 뛰어넘었죠. 그때 이제 PER로 보게 된다면 지금 시총보다도 한 50% 정도에서 60% 정도는 더 상방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실적이 좋아지게 된 계기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제외하더라도 좋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좀 큰 틀로 본다라고 한다면 해외 매출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본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VT라는 종목이 가장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뭐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ODM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 ODM 쪽에서는 뭐 코스메카 코리아, 뭐 미국 법인으로 하면 인그루드랩이라는 회사가 같이 엮여가고요. 그다음 뭐 CNC 인터내셔널, 뭐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군들이 또 같이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ODM 쪽에서의 1분기, 2분기 최대 실적들이 나오고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을 좀 편입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눌림목 매수도 유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하면 대표적으로 사실은 호텔신라인데 호텔신라, 그죠? 요즘은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조금 더 가볍게 기대감을 그렇죠. 모으고 있고요. 화장품 가운데서는 중국에서 잘 팔리는 이런 거면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인데 그게 아니고 수출 잘 되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인디 브랜드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코스메카 코리아, VT는 요즘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대요. VT는 화장품 회사예요. 또 무슨 뭐 약간 피부 미용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맞습니다. 이제 화장품 회사이고요. 일본 쪽에서 이제 마이크로니들 관련된 이제 제품이 상당히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공급을 월등히 지금 뛰어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청 폭발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없이 올랐네. 증권사에서도 계속적인 뭐 저평가 관련된 이제 리포트가 나올 정도로 이제 리드샷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본 지역에서의 굉장히 유통 라인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월부터 뭐 올리브영부터 해서 입점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마이크로 니들 기술이 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게 뭐 피부를 많이 당겨준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입소문이 크게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들이 뭐 일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로도 지금 퍼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또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이런 외국 소비자들에게도 굉장히 좀 핫하게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 점진적인 이런 수요 확대가 이제 결국엔 따라가면서 매출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이 회사가 일본 매출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한 수혜를 단연 이 지금 주력 지역에서의 폭발적인 인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고가 흐름들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11선 이탈 부분에서의 조금 대응만 잘 해주신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투자자라면 특별히 중국 소비에 관련이 있다면 연휴 동안에 이제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나서 남는 시간을 뭐 하시냐 고궁에 가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를 이제 명동. 그렇죠. 그다음에 또 성형 이런 피부인은 강남이잖아. 강남이죠. 강남역, 인천공항, 네. 이런데 기업 탐방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2차 전지하고 중국 소비 이야기 하창한 본부장님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